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대화를 시도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염려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알아요. 분명히 당신 안에 있는 염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걱정은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상상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비교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염력을 가진 자가 입에 담배를 물고 저 멀리 떨어진 라이터를 가져오는 데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비교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교 활용법 두 번째 단계를 알아볼게요. 먼저 비교 활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력을 상실하게 해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는 활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 활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데, 성공을 향해 가는데 추진력이 되어줘요. 비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우리의 시선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비교는 시작됩니다. 그럼 그냥 눈을 감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다고 비교는 멈추지 않죠. 한번 시작된 비교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비교 활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비교를 활용하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활용법 두 번째 단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5년 뒤, 10년 뒤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낫다 싶은 타인과 나를 두고 비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기로 합니다. 비교 활용법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꼭 5년 뒤, 10년 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성공한 나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세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미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미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만 하면 안 되겠죠? 적용할 수 있는 질문도 두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를 위해, 이 목표는 방금 전에 다루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미래의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나, 근데 그냥 보통의 미래의 나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미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이미 살고 있는 미래의 나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습관이나 루틴 관련해서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비교 활용법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이 질문들은 목표를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심화로 넘어가 볼게요. 총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활동은 여러분의 5년 뒤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요? 10년 뒤에 성공한 당신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좋은 습관인가요? 만약 5년 뒤, 10년 뒤에 성공한 내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그 활동이 날 성공으로 이끈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이것이 비교활용법 두 번째 단계 심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리드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기업가들은 10년 후 관점에서 그 시기에 있고 싶은 곳을 떠올림으로써 영감을 받는다. 정말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해야 해요. 5년 뒤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우린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 미래의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미래의 나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요. 성공을 한 나에게, 성공할 나에게 도움이 된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럴 것 같지 않다면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18세에서 30세 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당신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다.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여러 일을 경험하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다양한, 여러 일, 새로운 취미나 활동,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20대를 가능한 최대한 아주 많은 실패로 채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패를 목표로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0대를 수많은 도전으로 채우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는 성공도 목표로 두지 마세요. 표현이 조금 극단적으로 같지만 제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두지도 말고 실패를 목표로 두라는 말입니다. 실패를 목표로 둘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리스크가 큰 선택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바꾸고 싶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계획을 지지해줄 밑바탕은 단단히 구축돼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는 높아야 한다. 원한다면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수입, 성취감, 역량,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를 목표로 한다. 비교 활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초반에 다루었으니까요. 정리를 마무리로 하고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력과 창의력,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죠. 미라클 모닝 다이어리에서도 본 문장인데 외우려 한 것도 아닌데 각인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은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상상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비교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염력을 가진 자가 입에 담배를 물고 저 멀리 떨어진 라이터를 가져오는 데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비교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 10분만이라도 침묵으로 나의 염려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대화를 시도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염려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알아요. 분명히 당신 안에 있는 염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나 염려하고 싶지 않아. 널 힘들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어. 다만 너가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어. 바랬어. 그래서 그랬어.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염려가 당신의 관심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면하지 말고 정말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침묵으로 나의 염려와 오늘은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